안녕하세요. 박민영입니다. 이 지수의 큰 하락에도 불구하고 증권가 곳곳에서는 건강한 되돌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기다라는 말인데요. 사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건강한 되돌림, 두 번 건강했다간 사람 여럿 잡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겠지 하며 시장에 대해 또 다시 한번 긍정의 불씨를 지펴봅니다. 자, 일단 박앵커의 퇴근 전 오늘은 어떤 얘기를 나눌까요? 오늘의 키워드는 이겁니다. 우리가 겪는 조정에는 두 가지가 있죠. 팔아야만 하는 조정, 그리고 사야 하는 조정. 사실 어느 것일지는 시간이 지나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맞출 수는 없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느 조정이다라고 겁먹어서 매도하기보다는 또 미리 짐작해서 매수하기보다는 어떤 조정인가 스스로의 확신이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은 초조함을 좀 내려놓고 시장을 살짝 지켜보는 시간으로 활용하면 어떨까요? 일단 시장 분위기 어떤지 그리고 오늘 시장 왜 이렇게 힘든지 그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앵커의 퇴근 전 시작합니다. 자, 어제는 100포인트 이상 오르고요. 오늘은 또 100포인트 이상 빠집니다. 일간 변동이 너무나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죠. 이에 지치는 건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이겠죠. 일단 미국에서 전달된 미국의 국채금리 장중 1.6% 터치 소식이 우리에겐 또다시 악재가 됐습니다. 뉴욕장 흘러내리고 우리장까지 함께 충격을 받은 거죠.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3% 이상 시간이 갈수록 낙폭을 좀 더 키워나가는 모습입니다. 이틀 전에 회복했던 3,000선 내려놓으면서 2,997포인트 기록하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수급적인 요소들 한번 들여다볼까요? 외국인과 기관. 어제 이들이 9천억 이상씩 사줄 때 박수 쳤습니다. 와, 돌아왔구나, 손잡고 왔다. 그런데 하루 만에 이들의 표정은 싹 바뀌고 있네요. 기관 측에서는 1조 6천억, 외국인은 무려 2조 가까운 돈을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 오늘 힘내고 있습니다. 1월에 2번 정도 4조 원씩 사주는 모습이 있었고 그 뒤로는 조금 잠잠한 듯 했는데요. 오늘장 3조 5천억 원의 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강력한 매수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부담을 느끼는지 떨어지는 모습 포착이 되고요. 역부족이네요. 사실 개인 투자자들 이렇게 조정장이 길어지면 이들의 수급적인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들의 비투 지표라고 볼 수 있죠. 신용거래 융자액인데요. 이 신용거래 융자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21조 원을 넘겨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신용거래가 왜 위험한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반대매매 부담이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개인에게 돈을 빌려줘서 주식을 사고 만약에 주가가 올라간다면 그 수익으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면 원만한 건데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면 증권사에서 강제 매도를 하는 게 반대 매매죠. 근데 이 매도할 때 전일 종가 하한가로 매도를 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시 변동은 더 커질 수 있고 개인 투자자의 손실도 확대될 수 있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해둔 상황에서 이건 당연히 시장의 큰 변동 요인으로 꼽힐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조정장이 더 길어질지 우리는 늘 지켜봐야 되는 거죠.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 분위기는 어떨까요? 당연히 좋지 않겠죠. 오늘 1위권부터 50위권까지 거의 모든 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H&M 딱 두 종목만 버텼는데요. 기아차는 또다시 전달된 애플카 이슈 있었고요. H&M은 운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거다. 이런 기대 요소가 일부 있었죠. 포스코도 강보합권이었었는데 큰 힘은 내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3% 이상 하락이고요. SK하이닉스는 6%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LG화학 등 오늘 대형주들의 낙폭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수 낙폭 역시나 함께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지요. 대형주들은 MSCI 리밸런싱 부담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MSCI 지수가 1년에 4번 정도 이 리밸런싱 기간을 갖는데 2월 분기 리뷰가 반영되는 게 바로 오늘 장 마감 이후입니다. 이번에 한국 비중이 13%에서 12.9%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걸 계산해 봤을 때 외국인들 오늘 7천억 정도 매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시장은 예상을 했었죠. 그 영향도 분명 반영이 되면서 오늘 대형주들의 부침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코스닥도 만만치 않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하락하는 종목 개수가요, 1,200여 개 넘어가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2.9% 하락하며 90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상으로 900선을 이탈할지 그에 대한 걱정이 앞을 가립니다. 자, 코스닥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시장의 대다수의 종목이 하락하고 있는 만큼 특징주를 시황에선 제외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슈 들여다보죠. 많은 분들이 요즘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저희 지인들이요.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는데 우리 주식이 왜 떨어지는 거야? 당연히 누구나 궁금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최대한 쉽게 전달하고자 열심히 공부를 해봤습니다. 일단 가보시죠. 자,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이유. 사실 이렇게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장기 국채,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던가 혹은 인플레가 있다던가 각종 이슈로 인해서 떨어지는데, 사실 10년 이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건 보통 돈을 많이 빌리는 이들이 늘어날 때 올라갑니다. 그것은 결국 경기 회복으로 해석이 되고 소비가 늘고 물가가 올라가고 결국 이건 인플레이션의 전조다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궁금해지죠.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거 경기 회복돼서 올라가는 거라고? 근데 주가가 왜 빠져?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채금리가 올라가는데 그 상승 속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타격을 받고 있는 거죠.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 너무 급속도로 진행돼서 투자 심리가 꺾이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기준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이렇게 국채금리가 올라가 버린다면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이 시중금리를 올리는데 압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시중금리가 올라간다. 기업이나 가게에게는 일단 자본 조달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죠. 결국 가계에선 이자 비용이 올라가고 내수 경제에는 분명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밤사이에도 최근에도 계속된 이슈가 성장주에 대한 부담이 거론됐던 겁니다. 블룸버그에선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2020년도에 주역이었던 성장주, 기술주들 대량 학살이다. 너무나 좀 잔인한 표현이다 생각은 했는데요. 코로나19 면역력을 자랑했던 성장주들의 하락,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올해 상승분을 고스란히 다 토해냈다고 하죠. 그만큼 국채금리 상승에 성장주와 기술주는 충격을 받고 있는 지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도 함께 충격을 받고 있는 거고요. 한국 증시에는 그럼 어떤 영향이 있는 건데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일단 채권과 주식은 대체제입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한다. 그렇다면 달러가 강세를 기록하고요. 외국인들의 이 무브머니가 나타나게 되죠. 한국 주식을 매도하고 결국 그게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이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타났던 거죠.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사실 이 걱정되는 이유 중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 오늘 생각을 했어요. 1.5%가 지니는 의미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1%, 1.3%대보다 더 격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게 실질금리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를 살아왔고 이 말은즉슨 현금을 갖고 있으면 현금 가치가 떨어지니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자산에 투자하자라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 파티가 있었는데요. 이 명목금리로 치부되는 10년물 국채금리가 1.5%를 넘어가게 되는 순간 실질금리는 플러스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이 나온다고 해요. 사람마다 계산법은 좀 다르겠지만 1.5냐 1.7이냐 아무튼 1.5가 그 임계치라고 한다면 실질금리 플러스 시대에서는 투자의 방향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겁니다. 시장의 질이 바뀔까 우려를 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걱정하는 건 우리 개인 투자자들 뿐인 것 같아요. 곳곳의 시각들을 모아봤는데 우리만 걱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 월가 전략가입니다. 지금은 더 폭넓고 더 포용적으로 올라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금리 상승을 계기로 오랜 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대형 기술주 너머로 시야를 넓히는 시기다라고 말하는데요. 시장에는 결국 긍정적이고 증시 조정폭은 한 10에서 15% 정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국채금리 상승은 경제가 탄탄할 것이란 확신을 주는 거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자, 일단 외국인이니까 그래. 너 외국 시각이다 보자. 그럼 국내는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고 국내 이들의 시각을 모아봤습니다.
비슷하더라고요. 삼성증권에선 경기 회복 신호가 반영된 거다. 변동성 결국 안정화될 것이고 대신증권에서는 경기 회복 자신감을 되찾고 금리 상승 속도가 제어되면 코스피가 다시 강한 상승을 보여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말이 맞나요? 좀 걱정되는데 이렇게 빠지는데 내 돈 지금 수천 날아가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 걱정하실 것 같아서 다른 분께 한 번 더 여쭤보고자 박앵커의 뇌피셜을 열어봤습니다. NH투자증권의 조현주 애널리스트한테 연락을 드렸는데요. 자, 금리 상승 큰 걱정 안 해도 괜찮나요? 다들 괜찮다는데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성장을 동반하는 좋은 인플레이션이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성장이 동반되면 결국 금리 안정화되고요. 다만 국제유가가 올라오고 부양책으로 금리 급등을 감안한다면 결국 3월 등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어제 만났던 인피니티 투자자문의 박세익 전문님께서도 일단 3월 둘째 주까지는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달리는 말이 목을 축이는 과정이고 결국 3월 중순부터 나아질 거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10년 동안 굉장히 낮은 금리의 상황에 적응을 했었는데 이 바뀌어가는 과정에 시장과 우리도 다시 적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이들의 이야기가 제발 맞아떨어지길 바라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현명하게 버티는 전략을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언제나 흔들릴 때 우리 시장에 대한 뷰를 확실하게 전달해 주셨던 다냐 선생과 잠시 후에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앵커의 퇴근 전이었습니다.